여러분의 노년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거나 멀어지고 자식들은 독립하면서 부모 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혼자 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혼자이기에 외롭고 초라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나만의 세계를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의 세계에서 만족을 찾는다. 나만의 세계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를 갖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도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후에도 당당하고 폼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는 한때 혼자 남으면 외롭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언젠가 그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나는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적막함이 불편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거나 SNS를 보면서 억지로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순간을 버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나만의 세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클래식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직접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도 배웠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욱 실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 친하게 지냈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늘 바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였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대인관계가 줄어들면서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내면의 힘이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도 혼자서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폼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언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고 요리를 연구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점입니다.
둘째,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비하는데 익숙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남들이 만든 콘텐츠를 즐깁니다. 하지만 창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줍니다. 그림을 그리든 블로그를 운영하든 작은 텃밭을 가꾸든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됩니다. 셋째, 나만의 철학과 가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한 사람은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지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나만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외부의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으며 오로지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폼나고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만의 세계는 얼마나 단단한가요? 만약 지금의 내 삶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 이제는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한 세계를 만들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노후에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친구와 자식 없어도 폼나고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신체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경제적인 상황 또한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며 꾸준한 수입이 들어왔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삶의 선택지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망설여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진정으로 폼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을 때 노후에도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가난은 불행을 보장한다. 장 폴 게티가 한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돈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으며 타인의 시선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6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람들은 신체 건강도 더 좋았으며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삶의 전반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해 노후에 힘든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돈을 단순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삶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자 생활비 걱정이 커졌고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과의 관계도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자존감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경제적인 대비를 더 철저히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을 텐데. 이 말을 듣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노후에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유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대비해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소극적 수입이 아닌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저축한 돈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축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라도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을 확보하면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운영, 유튜브, 전자책 출판, 강의 제작 등으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경제적 자유의 지속성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돈을 쓰는 습관을 노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비를 줄이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다녀도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값비싼 외식을 줄이는 대신 요리를 배우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소비나 습관적인 낭비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자립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루는 태도와 돈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돈을 자유롭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노후에도 자유롭고 폼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두려워하거나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노후에도 경제적인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은 10년, 20년 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후에도 당당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도구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노후에도 폼나고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자신만의 속도로 사는 것입니다. 노후를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친구들은 손자, 손녀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들은 노후를 풍요롭게 즐기는 것 같은데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오고 결국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학생 때는 성적을 비교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업과 연봉을 비교했으며 결혼 후에는 집과 자녀의 성공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누가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또다시 비교의 굴레에 빠집니다.
하지만 비교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을 넘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과 외로움에 힘들어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며 연락조차 드물었고 친구들도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점점 자신의 삶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손자와 여행도 다니고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다들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 그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삶이었지만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하는 동안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고 결국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우연히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젊었을 때부터 비교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고통으로 변한다. 남들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라. 그 말을 들은 후 그는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혼자였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좋아하는 취미도 있었으며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비교하는 습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멈추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혼자 여행을 다녔고 틈틈이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시에 사는 것보다 시골에서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작은 전원주택을 구해 평온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이 더 옳고 더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남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들여다보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멋진 순간만을 공유합니다. 여행 사진,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성공한 모습들. 하지만 그것은 삶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는 겉모습만 보고 비교를 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타인의 삶을 덜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세요.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이 부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세요. 비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남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고 현재를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에 진정으로 폼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당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그 숫자를 맞이할 것인가입니다. 비교 없이 당당하게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노후에도 폼나고 행복하게 사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넓고 화려하며 어떤 길은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은 나만의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재산, 더 화려한 삶을 좇으며 말이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비교 속에서 살아간다면 결국 남의 삶을 살다 떠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가장 품이 있고 가장 폼나는 삶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길을 따라 걸으세요. 그 길 끝에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상 인생 서점이었습니다.